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 위원장님 고발당하신 거 하나 있죠, 최근에요. 네. 경찰에 수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게 뭐 사건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뭐 거기 아마 윤석열 후보 본인이 과도하게 예. 왜 자기 부인을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했느냐라고 네네. 하는데요. 그런 예. 말을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고요. 예. 뭐 음주를 하거나 유흥업소에 갔다 뭐 이런 걸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고 예, 오히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무대로 해서 예. 삼부토건 회장 조남욱 회장을 네네. 통해서 네. 검사들을 소개받고 그 개인적으로 어떤 송사가 벌어지거나 고소고발을 당하면 백으로 예. 동원을 해서 빠져나가면서 네네.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수단으로 사기적인 수단으로 그 부를 축적하고 예. 어떤 각종 개발 특혜를 받고 수혜를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네네. 좀 이렇게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수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검찰총장 시절에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걸 네네. 제가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이지 뭐 예. 그런 무턱된 어떤 인신공격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이게 사건이 예.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개인을 네. 일부러 공격하지는 않고요. 네. 예. 뭐 검찰 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아주 위험하고 네네. 세계 민주 정치사에 이런 일이 있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에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의 예. 본연의 역할을 네. 국민을 위해서 네. 해야 되겠죠. 지금 들으신 내용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프레임에 빠진 겁니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유튜브 채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특정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유튜브 채널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탐사 전문 채널 열린공감TV를 말하는데요. 열린공감TV에 방송된 내용을 일부 언급한 게 전부인 거죠. 그런데 마치 이게 명예훼손인 양 바로 고발 조치한 건데요. 이러면 이럴수록 줄리 프레임만 강화되는 겁니다. 줄리라고 말하는 순간 줄리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안철수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아바타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더 재밌는 사실은 추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후보의 비위 정황을 첩보로다 입수하고 그런 근거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인데요. 고소를 하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윤 후보는 또 헛발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홍 의원님, 이준석 대표 오늘 김정인 위원장 만나는데 또 요즘 골칫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성접대 의혹으로 지금 당 윤리 제소까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제보를 민주당 쪽에서 한 거라고 또 의혹을 제기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예. 이 성접대 부분은 지금 네. 이준석 대표 접대 좀 잠깐 만날 게 있어 얘기를 물어봤더니, 예. 그건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고발 조치를 했다. 예. 이거는 진짜 오보고 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말도 이야기를 안 되는 하니까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런 아마 말씀이죠. 고발 조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홍영표 국힘당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2번 죽이는 말로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물론 진행자의 질문에 답한 거였지만 굳이 이걸 반복해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 거죠. 그러고 보면 국힘당 대선 캠프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메시지는 중구난방의 전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구잡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후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도, 선대위도 문제투성입니다. 과연 이 선대위가 끝까지 완주는 가능할까요? 꼬투리와 트집, 물타기와 흔들기에 능한 선수들만 모이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아지인 거죠. 이런 모습은 아주 보기 흐뭇합니다.
최근에 요 며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 사과 이후로 예. 이번 주에 선거운동을 하는 메시지들 선대위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 와 이거 너무 난사 아니야? 어디를 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후보의 그 발언이 너무 격앙돼 있다. 이번에 대구 경북 가서 뭐 본 지지자들 많은 곳에 가면 이 흥분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격앙돼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오폭했던 거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최근에도 MBC 사장 박성재 사장 배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한 거 이게 너무 난사 아닙니까? 지금 선거가 메시지가 단일하지도 않고 김민전 그 또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이분은 부정선거 얘기 YTN 나가서 하고 그러시더라고.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30일 최근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판세에 대해 60대는 빼고 이제 다 포위당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혁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황당하지 않겠나라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 합동 전국 지표조사와 전날 발표된 서울신문이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세대 역포위에 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9.5%로 한 자릿수까지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참 어안이 벙벙하다며 60, 70대에서 10대, 20대, 30대에 더해서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을 이끌어왔는데 무슨 근자감인지 선대위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10대, 20대를 다 잡아놓은 곡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내가 당대표를 하면서 11월까지 어떤 조사를 봐도 우리가 50% 이상을 20대 거기서 득표하니 다 잡은 곡이라고 잘못된 인상을 준 것 같다며 오늘 조사를 보면 윤 후보 측 그분들이 얼마나 오판을 했나 보면 60대를 빼고 이제 다 포위당했다고 탄식했습니다. 또 그는 우선 머메드가 문제다. 잡아야 한다. 먹기만 많이 먹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서 거듭 선대위 해체론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진행자가 이수정, 신지혜, 김민전 등의 인사를 정리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 사람들을 모셔놓고 해촉이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해체하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머메드는 틀렸다. 이것을 타고 다니면 큰일 난다. 말을 새로 뽑아오든 개썰매를 끌고 오든 딴 것을 타고 다녀야 한다며 모든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지 이 머메드를 타고 다니면 선거가 끝난다고 단언했습니다. 선대위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모셔놓고 그걸 해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운영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메모는 틀렸고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요. 이제 제 생각에 뭐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아니면 네네. 뭐 개썰매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예, 개썰매. 예, 뭐든 이제 다른 그 형태로 전환해야 되는 거지. 이 메모도 타고 다니면 끝납니다. 이제. 사람 콕 찍어서 핀셋 정리 말고 예. 전체 제로 베이스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메모드가 아니라 잘 달리는 말이나 개썰매를 준비하자. 아니 뭐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뭐 다른 거 타도 됩니다. 다. 따릉이도 좋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윤 후보는 단칼에 일축했는데요.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끝이 보이는 거죠. 당내 일각의 후보 교체론에 대해선 후보를 교체하려면 최고위원회에서 내가 당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해 의결해야 하나 나는 그럴 의사가 절대 없고 그렇게 후보를 교체하면 그 선거는 진 선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지에 몰리는 이준석. 과연 누가 자객을 보냈을까요? 과연 이준석은 당대표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에게 밑보인 그는 과연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검찰청 캐비넷에는 또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2022년도도 흥미진진합니다.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